인력 쪽이 또 태부족인데. 그렇죠. 그리고 결국 정부의 규제를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규제냐. 네. 이런 거를 좀 정확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뭐 장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뭐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전기차 배터리, 네. 예, 배터리도 내재화, 자동차 회사들이 뭐 내재화한다 이랬는데 이거 반도체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산업 구조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ICT 강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미래차로 가려면은 전기 전자 부품, 우리가 소위 전장 부품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럼 우리가 소위 ICT 강국이니까 당연히 전장 부품도 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에 미국으로부터의 한번 그 공급망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2018년에 전체적으로 자국 내 공급망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포맷을 하나 만들어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걸 해서 완성차 업체들에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 비밀이거든요. 이게 공급망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뭐 거부를 했지만 대신 한번 우리 그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을 점검해 보자. 특히 앞으로 전기동력 자율주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전장 부품 쪽을 하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왜? 이게 거의 형편이 없어요. 아, 미국 자체 밸류 아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내연기관에서는 지금 전기차를 뭐 이쪽 전기 쪽으로 가면 저전압입니다. 네. 앞으로는 고전압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전자부품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이런 쪽을 보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이게 우리가 지금 반도체 거의 98%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장부품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래서 18년부터 대책을 세웠죠. 그래서 지금 미래차 전략을 매년 발표할 때, 이번에도 우리가 그 전자부품 산업을 앞으로 2030년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부품업체의 한 5% 정도 차지하는데 20%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한 겁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저희가 뭐 반도체뿐이 아니라 배터리는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배터리 말고도 전기차 쪽에서 우리 인버터, 컨버터나 그 모터 이런 쪽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공식화 이제 선언을 한 게 3월 달이잖아요. 네네. 3월 달 이렇게 했던 게 사실 18년서부터의 심각성을 인지를 한 거군요. 그 정부 차원에서. 네. 그렇다면 이것이 그 현대 이제 자동차 내재화 반도체 이러한 것들이 가다 보면은 이것이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원가 절감도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아까 보면은 지금 완전히 내연기관에서 뭐 전기전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공급업체가 부족하니까 또 현대차는 급하니까 일단 내재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반도체 이번 얘기하기 전에 배터리 쪽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얘기가 그렇죠. 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를 봐야 됩니다. 배터리 공장 하나 만드는데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SK하고 LG 간의 분쟁을 볼 적에도 그렇죠. 대단한 규모가 들어가거든요. 반도체는 더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러한 자금의 조달,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나갈지는 하나의 과제라고 보겠고요. 더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해더라도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야 됩니다. 그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쪽이 또 태부족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정부가 시급하게 간파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뭐 내재화를 하고 또 이번 약간의 현대차에서 발표를 했지만 뭐 전문가들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전기차에다가 탑재하는 인버터가 있습니다. 이게 전량 지금 독일에서 반도체처럼 전량 독일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라고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어떤 핵심 부품들까지도 너무 외국에 의존해 있는 게 많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업체들의 그동안의 준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로서는 뭐 현대차에서 조달을 하겠다 하면은 세계적인 공급업체들은 마다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사실 반도체 내재화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봤지만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서는 워낙 큰 이슈였으니까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때 나온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어떤 전기차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 비용도 어마어마한데 플러스 배터리까지 할 수 있을까?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보면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적자를 봐가면서 시간을 들여서 개발을 한 거잖아요. 시설을 갖추고.
이게 계획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하고 도요타, 지금 배터리 업체들은 과거에 이제 뭐 우리 2차 전지지만 휴대폰이나 랩탑 이런 데 들어갔던 배터리에서 발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그동안에 배터리 못 만들었죠. 자, 근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을 보면 그동안에 자기네 내연기관에 있을 때 부가가치 한 25%에서 30% 매출도 그 정도 차지하는 엔진하고 변속기를 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백이 남죠. 네. 결과적으로 매출도 떨어질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배터리 쪽을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차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뭐 리튬이온 쪽으로 하고 있지만 뭐 도요타나 현대에서 발표한 건 우린 전고체 배터리로 전고체. 가겠다.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25년에는 그런 것들을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현대하고 도요타 얘기하고 폭스바겐도 자체적으로 하겠다. 뭐 이미 테슬라는 뭐 기가 팩토리를 그렇죠. 또 구축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경쟁은 심화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경쟁이 이제 기술 혁신을 촉진하니까 이런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틀림없이 한번 우리가 뭐 전체적인 산업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데스밸리에 직면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한번 구조 조정이 아마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고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이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LG나 뭐 SK나 삼성 SDI나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오래 고생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완성차 업체하고 배터리 업체 간에 약간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완성차 업체는 우리가 전기차를 개발해서 당신들로부터 조달을 했고 또 일단 조달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동차에. 네. 자, 이런 배터리 업체들은 자동차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신네들 배터리를 갖다가 테스트해보면서 문제점을 알려줘서 계속 개선을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여도도 상당히 있고 우리도 그만큼 기술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뭐 작지만 휴대폰이나 이러한 뭐 컴퓨터에서 시작한 배터리를 가지고 자동차에 맞게 적응을 해줬다. 상호 이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디베이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양쪽이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윈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더 해법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리콜 사태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위험성, 리스크를 생각하면 완성차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배터리를. 네. 왜냐하면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화재 사건에서의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이게 셀의 문제냐, BMS의 문제냐 갖고 상당히 논란을 갖다가 일단은 셀의 문제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약간 꼬리표를 붙인 게 중국산 셀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배터리 업체 쪽에서 더 큰 비중의 책임을 지기로 했는데 배터리 업체 쪽 뭐 전문가들 중에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수급 관계를 고려한 거다. 어차피 완성차는 결국 수요자고 배터리 업체는 공급자니까 항상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더 힘을 갖게 되죠. 그런 얘기들을 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원인이라는 게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그 배터리 분야에 워낙 이게 사실 작년 한국 주식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배터리 2차 전지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배터리주에 투자한 분들도 참 많은데 악재 폭스바겐의 그 내재화 선언 이후 이게 완성차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은 결국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네. 이게 블러핑일지 아니면 정말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될지. 지금 지금 전기차 산업이 올해 전기차 수요가 500만 대를 넘어가더라도 이게 산업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단계에서는 또 기술의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리튬이온으로 가고 있지만 리튬이온의 한계가 있죠. 네. 그렇다고 지금 전고체를 완전히 대체할 거냐. 왜냐하면 리튬이온 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전고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도 따져야 됩니다. 원가 문제. 여기는 일단은 뭐 규모의 경제로 좀 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대체 쪽에서 나온다면 이런 또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데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꼭 지금 전고체하고 리튬이온 간의 문제뿐이 아니라 여러 지금 뭐 리튬황, 리튬 금속 여러 가지 지금 그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문제가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표준화가 될 거냐. 이거는 누구도 지금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또 배터리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모양에 따라 지금 각형이냐 원통형이냐 뭐 파우치형이냐 파우치. 이거 갖고도 지금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걸 선호할 거냐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다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뭐 데스밸리 전에 한번 결과적으로 어느 한 표준이 이루어지거나 결국 거기에서 리더가 나오겠죠. 그 전까지는 아마 그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리 그 어떤 우리가 보통 그 전에 그 뭐죠? 그 우리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 네, 보면 VHS하고 VHS하고 베타 일본이 자체적인 그 일본이 베타를 소니가 이제 베타를 네, 했는데 베타를 결국 파나소닉이 VHS로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원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글로벌리 표준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VHS를 이제 탔던 쪽은 이제 성장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쪽은 이제 무너진 것처럼 네. 여기도 이제 우리가 그냥 눈치 게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계속.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어제 회의를 했는데 네. 지금 한EU FTA가 지금 체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과 EU 간에 EU.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 네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과 교육이라는 분과에서 1차 회의를 할 때 지금 EU 쪽에서는 굉장히 배터리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EU 지금 배터리를 생산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EU 집행위에서 계획은 25년까지 자급자족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급자 중심으로 지금 많은 산업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EU 쪽에 어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규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럼 이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네. 이 리유즈 문제, 리사이클링, 이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배터리 또 기술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앞으로 성능이 좋아지더라도 환경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EU 같은 데서는 거기다가 우리 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뭐 고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수입을 규제하는 이러한 조치들도 나오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다양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하긴 뭐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지금 원가 부담 상승률이 커질 수 있다.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요인들이 바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배터리라는 거 리튬 이온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중금속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화학 물질이기 예.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 우리가 만드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폐기될 때 이걸 어떻게 정말 친환경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소재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이것이 결국 살아남는 뭐 어떤 기업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위기라고도 얘기하지만 기회인 게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야죠. 혹은 그 배터리를 다시 어떻게 재처리하거나 아니면 네.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ESS 어제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선발주자니까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현상들이 가다 보면 저는 가끔 걱정이 되는 게 이제까지 우리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뭐 몇만 개, 뭐 몇십만 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납품을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부품이 확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배터리 같은 거 말고는 이 업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일본 부품 협회에서 통계를 가지고 너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 통계 신뢰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떤 통계가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거기에서 3만 개 기준으로 해서 약 한 37% 정도가 줄어들 거다. 물론 뭐 전기차 같은 경우 어떤 모델들 같은 경우는 기존 내연기관의 10% 갖고도 만들어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그 안전성 문제, 편의성 문제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국내 지금 업체들이 현재 뭐 단품 2만 개만 3만 개 갖고 한 건 아니고 좀 부품들을 묶어서 이렇게 평가해 보면은 한 28% 정도 주는 걸로 나오고요. 저희는 확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28% 정도 주는 걸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고용 문제들이 심각하게 지금 네. 대두가 되는데 폭스바겐이 작년 말에 이제 독일의 프라운호퍼라고 그 유명한 연구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맨아워를 가지고 따져본 고용의 감소를 보면은 전기차 생산으로 두 가지 모델을 가졌습니다. 내연기관의 두 가지 모델, 그다음에 전기차의 두 가지 모델을 갖고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독일이 이런 고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 주는 걸로 나왔고 이번에 이제 뭐 현대자동차도 결과적으로 지금 전기차 라인에 그러한 그 맨아워 조정할 때 한 12%라는 것도 그것을 참고한 걸로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그 반도체 분야도 자동차에 필요한 그 차량용 반도체 이것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내재화, 네. 직접 자기들이 개발 생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건 팩트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는 판단을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 나중에 말씀하신 그 기술적인 문제 여기에서 가장 우월한 곳에 어떤 표준화가 되는 네. 그러한 곳에 이제 다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결국 정부의 규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량용,
완성차 업체가 됐든 그 뭐 이 배터리 제조업체가 됐든 먼저 기술 개발에 표준 기술에 성공하는 네. 이쪽 그리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곳이 결국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도 그동안에 한국하고 좀 이번에 자기네 쪽으로 자꾸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네. 포드도 있고 결과적으로 한미일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첨단 기술 쪽에서 지금 그동안의 세계 표준이라는 거는 미국과 어떻게 보면 일본 싸움이요. 미국과 유럽 싸움이었고 그 사이에 일본이 끼어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중국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첨단 기술 산업에서 결국 국제 표준을 끌어가려면은 제조 강국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한테 이번에도 삼성전자 끌어간 것도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생산 문제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 문제 같이 하자는 얘기고 어제 뭐 저희들이 EU하고도 할 때 항상 EU 쪽에서도 앞으로 그럼 국제 표준하는데 같이 협조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그 정책의 동향들 왜냐하면 항상 우린 규제라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첨단 기술 산업의 초기에는 결국 규제가 혁신을 촉진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우리가 너무 이게 우리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무슨 규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뭐 기업들을 보면은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규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규제냐 네. 이런 거를 좀 정확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